안녕하세요. BT쌤입니다. 오늘은 2021년 노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시험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1번 보겠습니다.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의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4래요. 그러면 이때 상수 a값 계산하라고 그럴 때는 그냥 거기 제곱에 되는 식만 이렇게 맞춰 보시면 돼. 그러면 결국에 뭐가 돼? 앞에 거 마이너스 3이 되고 두 번째 거 a, 세 번째 거 1인데 얘가 마이너스 4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계산한 마이너스이니까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상수 a 값은 1번이 정답. 2번 보면 발음이 안 돼.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그랬거든요. 그러면 항등식이 되니까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거는 최고창 2차는 여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a는 1일 거고, 자, x에다 1 집어넣어 볼게. x에다 1 집어넣으면 0, 0, c가 나오잖아. c도 1이네. 그래서 x에다 1 집어넣어서 c도 1인 거 알았고 a가 1이고 b만 알면 되겠네. x에다 2 집어넣어 볼까? 2 집어넣으면 여긴 1이 되고 2 집어넣으면 b가 되고 c가 원래 1이었잖아. 2 집어넣으면 5가 되니까 따라서 b는 3이 되겠구나. 그럼 abc 곱하면 3이겠네. 잠깐, 뭐가 잘못됐지? c가 2구나. 1일 때 인데 선생님이 잘못 계산했어. 그래서 이렇게 되겠군요. 그럼 b는 몇이 되냐면 2가 돼야 되겠네. 쏘리밭. abc 곱하면 4가 되겠다. 5번. 3번 문제 볼게. 다음같이 x-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조리제법 2번 하셔도 되고요. 자, 두 가지 방법 다 풀어볼게. 4차, 3차 없네. 2차, 1차 A, 상수 B 이렇게 돼서 얘를 풀어보는 거지. 2로 조리제법. 그러면 이제 2 올라가니까 4가 올라가야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되고 얘가 a 마이너스 10이니까 2a 마이너스 20이 돼. 그래서 여기가 2a 플러스 b 마이너스 20인데 얘가 0이라는 거야. 그거 또 한번 조리제법 하자. 얘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2로 하면 1, 2, 4, 8, 3, 6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러면 a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얘가 0이니까 a는 몇이 돼? 4가 되는 거고, a가 4가 되면 a가 4가 되면 여기가 8이 되니까 마이너스 12, b는 12가 되겠구나. 그래서 둘을 합한 값은 16. 4번이 정답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떨 때는 좀 계산하기가 불편할 때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써놓고요. x-2의 제곱을 실제로 이렇게 다 풀어서 써요. x 4승인 걸 보면 여기가 x제곱이겠고 상수항은 모르겠지.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px 플러스 q에서 미지수 2개 만들고 3차항이 0이니까 3차가 나올 수 있는 건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x 제곱인데 p가 해서 0이 되려면 p가 4여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4구나. 바로 고쳐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이쁘게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2창이 마이너스 9라고 그랬거든. 그럼 2창이 나올 거는 이거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4 마이너스 16 q 해서 마이너스 9가 나온 거잖아. 따라서 q는 뭐가 돼? 마이너스 12 플러스 12가 넘어가면 3이 되겠구나. 그래서 얘가 q가 3이구나. 그래서 바로 정리. 그러면 b는 4, 3, 12에서 b는 12가 나오고 a는 1창이잖아. 1창 될 수 있는 것만 잡아보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16 그럼 4잖아. 그럼 a는 4 이렇게. 그래서 역시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나오죠. 뭐 두 가지 방법 풀이해 드렸어요. 조리제법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개수 비교로 해서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 다 정리됐고요. 4번으로 가볼게. 4번은 그냥 얘는 루트 마이너스 i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2i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니까 플러스가 되고 루트 16이 되죠. 마이너스 빠져나오고 루트 16이 되니까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2i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오니까 플러스가 되고 16 i가 되니까 4i가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되오네. 그러면 결국에 4 플러스 8i가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기 5번이 정답. 5번으로 갈게. px를 x-1로 나눌 때 나머지가 2고, 그럼 뭐 p1이 2라는 얘기네. 그 다음에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다. 그러면 p-2가 5다. 자, 이렇게 알려줬는데 px를 이번에는 뭐로 나누냐면 x-1, x 플러스 2로 나눈대. 그럼 목숨 qx라고 나머지는 1차니까 ax 플러스 b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식을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부터 집어넣어 볼게. p1 집어넣으니까 a 플러스 b인데 2가 됐다는 얘기고, p-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인데 5가 됐다는 얘기니까 두 식은 우리는 뺄게. 빼면 3a가 됐고 마이너스 3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그럼 b는 3이 되잖아. 따라서 나머지 r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r2일 때의 값이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지. 자, 5번 풀이해드렸고 6번으로 가볼게. 다음 식이 인수분해된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통으로 보이는 식이 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로 치환하고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4가 돼서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 되는구나. 그럼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이렇게 t가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놓고 정리하면 되겠지. 자, ABCD 값 구하라는데 앞에 건 인수분해가 되고 뒤에 건 정수로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a하고 b의 값은 하여간 3하고 플러스일 때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3하고 1이 되겠네.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2, d는 2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면 이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2. 보기 2번이 정답 이게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됐죠? 계속해서 문제 7번으로 갈게요. 우리 되게 많이 했던 거지. 자, 7번을 보면요. 다음 입체 도형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103. 그림으로 그냥 이해합시다. 이때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래. 구멍이 뚫렸는데, 그지? 숫자를 그대로 가져갈 거면 이 문제의 공부가 아니니까요. 103을 x로 놓을게. 3은 y라 놓을게. 물론 x에서 y를 빼면 100이 되겠네. 자, 대충 그런 짐작에 가시죠. 자, 먼저 부피 계산해 보면 x의 3승. 구멍을 빼야 되는데 구멍은 뭐가 되냐면 y제곱에 x가 돼. xy제곱이 돼. 근데 얘를 3개를 빼야 되거든. 근데 이제 구멍을 뚫다 보면 겹쳐지는 데가 있겠지. 그거 상상하셔야 돼. 그게 바로 뭐야? y의 3승이 되는데 한 번만 빼면 될 거를 3번 뺀단 말이야. 구멍을 3번 뚫으니까. 그러니까 2번은 어떻게 돼야 돼? 더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야. 그럼 이 식을 보고 나 이제 숫자 집어넣고 계산할 거면 이 문제를 내진 않았겠지. 자,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 싶어. 3차기 때문에 우선은 y일 때 0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x로 식을 정리해 보면 1이고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제곱이고 맨 마지막 상수항이 2y 3승이니까 y로. 그러면 마이너스 2y 제곱되고 마이너스 2y 3승이 되니까 얘가 0이 되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x 마이너스 y에 여기가 x 제곱 플러스 yx 마이너스 2y 제곱 이렇게 되거든. 이쪽을 보면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y 그러니까 이렇게 제곱이 돼버리네. 아, 이렇구나. 그러면 x를 103으로 놨으니까 103에서 100을 빼. 103에서 이제 쓰는 거야. 3을 빼, 참. 미안. 그 다음에 x가 103이었고 y는 2y니까 아까 y가 3이죠. 6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100의 제곱이고 얘는 109고 그럼 109 쓰고
100의 제곱이니까 하나, 둘, 셋, 4개 붙여주면 되잖아. 그래서 109000 1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다. 자, 8번으로 가볼게. 다음 2차 방정식 두고는 알파 베타라고 하지. 그러면 당연히 뭐 알파 베타의 합은 뭐가 돼? 2가 되고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먼저 알 수 있게 됐고, 자 이제 2알파 플러스 1을 선생님이 알파 프라임이라 놓을게. 이 베타 플러스 1을 베타 프라임이라 놓으면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의 합은 2알파 플러스 1, 2베타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2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2를 더한 게 되니까 4, 6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은 2알파 플러스 1, 2베타 플러스 1이라 놓으면 4알파 베타에 2알파, 2베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여에서 마이너스 8이 되고 얘가 플러스 2니까 4, 1, 마이너스 3이 되네. 그럼 얘와 얘를 두근으로 하는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아지겠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x 더하기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이퀄 제로가 되는 거잖아. 그러므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빼기 3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야.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 8번도 해드렸고요. 9번을 볼까요? 비슷한 문제가 또 나왔네.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그래. 그러면 알파 베타의 합은 첫 번째 요 내용이야. 알파 베타의 합은 2가 되고 알파 베타의 곱은 2의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문제에서는 두근이 다음과 같다고 그러거든. 아 그러면 얘와 얘를 두근으로 한대. 그러면 두근의 합은 그러니까 요럴 때도 좀 아까 했던 방법, 앞에서 했던 방법처럼 이 값은 알파 프라임, 이 값은 베타 프라임 이렇게 할게. 그럼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을 더한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를 더한 거잖아. 그지? 그런데 아까 여기다 써놨는데 얘는 2하고 2a인데 그죠? 얘가 몇이야? 두근의 합이 1이 되네. 그럼 얘가 1이라는 얘기네. 그러면 2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라는 걸 알 수 있네. 자, a의 값을 구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이번엔 두 번째로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의 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곱한 거거든요. 근데 얘가 b라고 그러네요. b. 그러면 얘가 몇이더라? 2.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가 b의 값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a하고 b를 더해달래. 이 값과 이 값을 더하니까 a와 b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다. 그죠? 보기 4번이 정답. 자, 10번을 보시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는데요. 그래서 판별식을 바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판별식은 k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인데 얘가 0 돼야 된대요. 그럼 마이너스 3k의 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4 이퀄 0 이렇게 되겠지. 3k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가 되겠네. 그러면 얘가 실근을 갖는 건 맞으니까 인수분해할 필요 없죠. 두근의 합을 계산해 주면 되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3분의 8. 보기 2번이 정답입니다. k 값들의 합은. 11번을 볼게. 2차 함수가 있는데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대. 그렇고 또 다른 2차 함수는 x축과 만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한 거야. 여기가 하나 있고요. 그죠? 이쁘지 않네? 다시. 자, 이 2차 함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대. 그래? 그러면은 이제 판별식 0이구나 라고 하면 되고, 다음 2차 함수는 만나지 않는데요. x축하고.
그럼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연출해 주시면 되지. 첫 번째 거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니까 완전제곱식이란 얘기지. 4분의 D의 판별식, 얘가 0일 때의 값으로 해서 K의 제곱 마이너스 A시,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 돼서 얘를 만족시키는 K는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K는 3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두 번째 식을 볼게. 두 번째 건 만나지 않는데 그럼 얘가 0이 되는 게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도 4분의 D의 판별식으로 1 마이너스 A시, 얘가 0보다 어때? 적어야 되죠. 그러니까 K는 따라서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K는 여기선 3밖에 없겠네. 그래서 문제 K 값은 5번이 정답. 자, 12번으로 갈게.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 돼. 그럼 여기 가운데가 몇이야? 3인 거 금방 알 수 있죠. 뭐 이 식을 봐도 금방 0, 6이 x축과 만나는 점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매번 나오는 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라? 뭐 어디를 A로 하든지 요건 상관없는데 만약 여기를 A로 했어. 그럼 A, 0 그러면 요 길이가 있죠. 그럼 요때 D점이 A,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6A가 되는데 요 Y값 있죠. 얘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6A. 그러면 세로의 길이가 뭐냐는 거야. 세로의 길이가. 세로가 뭐가 돼?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6A구나. 그럼 가로를 알고 싶어. 가로는 요만큼의 길이만 알면 돼. 이게 뭐가 돼? 3 마이너스 A가 되잖아. 그럼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가로? 4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로는 2개 있는 거지. 그 2 곱하기 3 마이너스 A. 그러면 6 마이너스 2A가 되는구나 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세로가 2개 있는 거고요. 그죠? 가로가 몇 개? 2개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게 A에 관한 식이니까 우리가 길이니까 LA라고 할게. LA. 그러면 세로 2배, 가로 2배 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둘레의 길이야. 그러면 LA는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4A가 나오거든요. 12A 마이너스 4A. 12A 마이너스 4A. 그럼 8A가 되겠네. 상수항은 10인데. 그래서 A값의 범위가 지금 0과 3 사이에 있는 거 그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계산하래. 이거 최대값 계산하는 거야. 짠. 그래서 12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완전제곱식 A-의 제곱. 그러면 8 들어가니까 20이 되겠다. 그지? 4가 8로 돼서 10이랑 더해지니까. 그러니까 A가 2일 때 20이 최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은 보기 3번.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틀리지 않도록 13번으로 갈게요. 이거를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 애들이 많던데 보시면 지금 이렇게 그려진 이차함수에서 똑같다는 거야. 이때 y값하고 이때 y값이 똑같아. 그래, 그지? 근데 이때 x가 몇이냐면 마이너스 1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럼 얘가 대칭되어 있을 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4가 됐다는 거야. 물론 이제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그건 몰라. 그래서 그러면 얘의 꼭지점 x좌표가 몇인지 금방 알 수 있지. 얘랑 얘를 더해 2지. 그럼 여기 꼭지점 x좌표가 뭐가 돼?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얘는 2를 꼭지점의 x좌표로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의 최대값이 27이래요. 얘가 0인데 0이라고 그랬구나. 그럼 x축 여기다 놓을 필요도 없네. 자, 선생님이 그러기까지 생각도 안 하고 막 풀었어요. 그냥 x축이 여기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따 오는 거 다 지워버리자. 지저분해서. 좀 지혜롭게 지울 것이지. 이게 뭡니까? 자,
빨리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늦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줄게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2고 여기가 4라는 거야. 근데 이때 0이거든. 그럼 만약 아래로 볼록했으면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전혀 이거하고 상관이 없게 되지. 마이너스 2와 4보다 다 작은데 뭐 그지? 그래서 이 그림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최대값은 27이면 얘가 27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차 함수 fx는 a 곱하기 x-1의 제곱 플러스 27이 된 거예요. 최고창이 1이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를 꼭 a로 써줘야 돼. 이것 때문에 틀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의 값을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먼저 4일 때 0 되는구나 라는 것부터 대입해 볼게. 4 들어가면 3이 되니까 9a 플러스 27이 뭐가 돼야 된대? 0이 돼야 된대지. 그러니까 a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구해 주시고, fx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7. x가 마이너스 3일 때 몇이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니까 마이너스 3일 때 값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8 되겠네,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21이 되나요? 그죠? 그래서 보기 3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었다. 자, 13번 중요 체크해 주시고 이런 문제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실한 풀이 방법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14번으로 갈게요. 2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는데 그래프가 다음 두 점에서 만났는데 0이 될 때를 구해줬네. 그럼 fx는 최고창이 a면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gx가 fx와의 그래프와 x좌표가 2인점에서 접한대요. 2인점에서 접한다고 그래. 근데 gx는 직선이라고 그랬거든요. 직선. 2인점에서 접한다. 근데 2일 때 0인데 그럼 직선 gx는 b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2,0을 지나가니까. 그래서 둘이 접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fx가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고 그랬는데 그지? 그러면 a라고 할 필요 없겠네. 자, 요것도 지우고. 그리고 나서 fx하고 gx를 더했을 때 0이 되는 두 근의 곱을 계산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접했다고 그러니까 얘와 얘가 2,0에서 접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선 fx를 써볼게요. x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죠. 풀어서 쓰면 여기가 bx 마이너스 잠깐만.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둘이 같다라고 놓았을 때 접했으니까 근이 x-2밖에 없다는 건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b를 넘겨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이퀄 제로 이렇게 되겠지? x-2 바깥으로 빼면 x 플러스 3 마이너스 b인데 얘가 x-2의 제곱이 돼야 돼. 판별식까지 할 필요도 없네. 그러니까 b가 몇이 되냐면 5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b가 5가 됐어요. 따라서 fx하고 gx를 이제 더할 거거든, 선생님은. 자, 그러면 fx는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고 gx는 b가 오니까 5 곱하기 x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몇이 되나요? 8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두 근의 곱은 두 근이 하나는 2고 하나는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보기 1번이 정답. 이 문제 의외로 좋네. 이거 기본이 충실해야 문제를 구하기가 좋겠습니다. 자, 15번을 같이 볼게요. 11을 x로 놓을게요. x를 11로 놓으면 주어진 식은 x 플러스 2, x 플러스 4, x 플러스 6 이렇게 이 식 커져 나가는 식이 되겠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묶고 이렇게 묶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앞에 거 x제곱 플러스 6x가 됐고 그 다음 것도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 돼서 16이 됐네. 작년 3명고 문제하고 똑같은 3명고 맨 마지막
그 서술형 문제하고 똑같죠? x제곱 플러스 6x를 t로 치환하고 나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t의 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6이 됐어요. 아, 그럼 얘가 t 플러스 4의 전체에 대한 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1차 풀이할 때 이거 실수했는데 t를 x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11 더하기 4 그러면 안 돼. t는 x제곱 플러스 6x예요. 그래서 이거의 제곱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야 돼. 자, 11의 제곱이 121이잖아. 그지? 여기다 66 더해지고 4 더하면 되니까 얘가 몇이 되냐면 70, 191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91, 보기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15번 해결했고 16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16번 다항식 fx는 다항식 px로 나눴을 때 몫이 qx인데 qx를 알려줬네. qx는 2x 플러스 1이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rx고. 자, 그러면 px가 2차식이죠. 2차 다항식이야. 그죠? 자, fx는 8x의 3승 써볼게. 플러스 8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인데 px는 px 곱하기 qx라고 하는데 qx가 2x 플러스 1이래. 그럼 우리 잠깐 생각해보자. 여기가 px가 있고 qx가 2x 플러스 1이래. 그 나머지는 뭐 모르니까 ax 플러스 b라고 그러고 얘가 rx라고 그러네. 얘가 rx. 얘가 qx야. 얘가 2차여야 되니까 뭐 잡을 수 있는 건 잡아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4x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지. 당연히. 그러고 나서 여기가 이제 모르니까 px 플러스 q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임시로. 자, 그러면 2차는 얘하고 얘에서 나오는 거잖아. 근데 벌써 4인데 8이 나오려면 p가 2여야 되네. 그럼 p가 2야.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이 가능하겠네. 잠깐만. 1차는 이제 안 되고요. 그럼 여기 이제 임시로 k 이렇게 써놓을게. 자, 요 식이었구나. 이게 px야, 이게.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px. 자, px가 됐고 fx를 qx로 나눈 나머지. 요 얘기 무슨 소리일까? fx를 qx로 나눴다. 그러면 f-2분의 1일 때의 값과 px를 qx로 나눈 나머지 같대요. qx가 이건데 그러면 p-2분의 1의 때의 값이 같다. 이 얘기네. 아, 그럼 px 알아낼 수 있겠다.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되고요. 여기 2가 되고 마이너스 4 되고 플러스 4가 되네요. p는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이니까 1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되는구나. 없어져서 k가 1이야. 아, px는 4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죠. 뭐 그러면 직접 나눠버리면 qx, rx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직접 나누지 말고 써볼까요? 자, 그러면 4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 2x 플러스 1을 곱했더니 rx가 나왔다. 자, 여기가 8x의 제곱 3승, 그 다음에 8x의 제곱까지 나오고요. 1차는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잖아. 4x 플러스 1이구나. 근데 8x가 돼야 되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4x 플러스 3이 되어야 하죠? 이렇게 되겠네. 자, 이제 다 구했으니까 p-1은요.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1은 4,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3이 됐고요. 이번에 r-1은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이게 rx니까 4x 플러스 3이 rx야.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빼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되겠다. 3 빼기 1. 그래서 이렇게 빼면 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보기 2번이 정답. 의외로 조금 정신없던 문제예요. 16번. 17번으로 가볼게.
두 정육면체의 건널비의 합이 132라고 했어요. 두 정육면체가 있는데 정육면체가 두 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봅시다. 정육면체가 이렇게 이제 있어요. 대충 그릴게요. 하나는 A고 하나는 B야. 그러면 정육면체의 건널비의 합이니까 건널비는 이게 A가 된다면 6면체니까 A제곱이 6개 있는 거거든. 그럼 6A제곱 또 하나는 B가 있다고 하자. 6B의 제곱을 합해서 130이래.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622, 622, 22가 되는 거고요. 두 대각선의 합이 6루트 3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정육면체에서의 대각선을 얘기했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볼 거 없고 요 길이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좀 그림이 잠깐만요.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된 요 길이, 그죠? 공간에서의 대각선. 이게 루트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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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예요. 루트 3a 제곱이니까 루트 3a가 돼야 돼. 이렇게 되겠구나. 자, 그러므로 여기서는 두 번째로는 대각선의 길이합이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보면 루트 3a 플러스 루트 3b예요. 또 다른 정육면체는 한 변의 길을 b로 놨기 때문에 그러면 a와 b와의 합이 6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육면체 부피 구하라니까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 플러스 2ab가 되잖아. 그러면 얘가 20이고 36 마이너스 2ab. 그럼 2ab가 몇이 돼? 14가 되네. 그럼 ab가 7이 되는 거죠. 정육면체의 부피의 합은 a의 3승 플러스 b의 3승을 계산하라고 하는 거고 a 플러스 b의 3승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다. 그지? a 플러스 b는 6의 3승 216 되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7 곱하기 6 이렇게 되겠는 거지. 그럼 괜히 이렇게 뽑았다. 6의 3승인데 6 바깥으로 뺄게. 그럼 36에 37이 21 이렇게 되니까 6 곱하기 1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 6, 30, 90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90이 되겠어요. 3승의 합은. 자, 다음 문제로 갈게. 18번 봅시다. 선생님 보니까 원래는 A0, A2, A4, A6 이렇게 구하라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평상시 공부할 때 내용이었는데 여기서는 A0 빼란 얘기니까 A0는 사실은 상수항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x가 0일 때의 값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0 들어가면 따라서 A0가 뭐가 돼? 마이너스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됐고 자, x에다 1 집어넣어 볼게. x에다 1 집어넣으면 1이에요. 그럼 A0, A1, A2 그래서 A5, A6 이렇게 되겠지? 자, 이번에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27이 되겠네. 그러면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A5 플러스 A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식을 더할 거냐 뺄 거냐 이제 결정합시다. 더하면 되죠. 더하면 얘가 몇이 돼? 마이너스 26이 되고요. 이 A0 A2 왜냐면 더하면 이 홀수첨자의 값들이 없어져서 A4 A6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따라서 A0부터 A2 A4 A6의 합은 마이너스 13이 되는 건데 A0가 마이너스 8이잖아. 얘가 마이너스 8이니까 얘는 몇이 되는 거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는 마이너스 13에서 8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19번으로 갈게요. 19번은 이제 다음 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이때는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은 알파와 같구나 라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 알파 하나만 넘겨주면 되니까. 베타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어진 식이 다음과 같아지네. 알파분의 베타의 제곱과 두근을 얘와 얘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의 개수라고 그랬으니까 잠깐만요. 하나는 얘가 되고 하나는 베타분의 알파의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근데 선생님 보니까 두근의 곱이요 1이에요. 그러면 베타는 알파분의 1과 같아요. 그러면 얘가 사실은 베타의 제곱 곱하기 알파분의 1이잖아. 근데 얘가 베타와 같으니까 베타의 몇 승이 되냐면 3승이 돼요. 베타의 3승이 돼요. 그래서 똑같아지니까 얘가 베타의 3승과 알파의 3승을 근으로 하는 2차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라고 하는 게 이 문제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갑시다. 자, 드디어 알게 됐고요. 알파와 베타의 합은 선생님 보니까 3이고 곱은 1이거든요. 자, 그러면 알파의 3승과 베타의 3승의 합을 계산해 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3승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니까 합이 3이니까 27이 됐고 마이너스 9가 되나요? 18이 되는구나. 두근의 합은 18이에요. 두근의 곱은 1인데 따라서 2차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지? 그러니까 얘와 얘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왜냐면 알파의 3승 베타의 3승은 알파 베타의 전체에 대한 3승이니까 그래서 요거 상수항까지 결정이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19번 20번으로 갑시다.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은 1, 마이너스 1에 그러면 뭐 fx는 이제 최고차항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원점 지난다는데요. 그럼 a-2가 0이어야 되니까 a는 2여야 되네. 이 문제 왜 이러지? 보통 맨 마지막 문제들은 까다로운데 쉽게 가고 있습니다. 자, 0부터 5까지 해서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다음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네요. 얘가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 원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우리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텐데 원점을 지나니까 여기가 이렇게 x축, y축이 결정이 되고 x가 1일 때 요점이 마이너스 2가 됐고 그러면 여기가 원점인 걸 봐서는 여기가 2일 수밖에 없네. 그러네. 그죠? 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0부터 5까지래요. 그림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네요. x가 0부터 5까지니까 오가 여기 어디 이건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오가 여기 있다고 할게. 너무 멀리 가니까 힘들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지? 0부터 5까지 x가 0부터 5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프구나 라는 겁니다. 이 위에 있는 점이 P래요. P. 그러니까 P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B는 뭐가 돼? 2 곱하기 A-1의 제곱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됐는데 그럼 이 문제에서 요 값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래요. 그러면 요 식을 우리가 이제 드디어 gx라고 그럴게요. ga라고 그럴까? 왜냐면 여기에 b가 있잖아. b 대신에 뭘 써도 돼? 요 a로 식을 작성해도 된다고 선생님하고 여러 차례 이런 문제를 풀어봤었지. 자, 그래서 b를 대입하자. b를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b 대신에 2 곱하기 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뒤에 5도 있잖아. 그지? 따라서 마이너스 4a 제곱에 2a 제곱 나오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되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2 마이너스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2a 되죠. 잠깐만요. 맞죠? 따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1의 전체단 제곱되고 플러스 7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럼 이제 a 값이 0부터 5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졌을 것이고 0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거고 그러면 x는 0부터 5까지 0일 때 최대가 되고 5일 때 최소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최대는 0일 때니까 이 식에 0일 때의 값을 집어넣으면 되죠. 0 집어넣으면 5가 되네요. 최대 5, 최소는 5일 때의 값. 5 들어가면 6, 6이 36, 마이너스 72, 플러스 7, 마이너스 65가 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가 5가 되고 최소는 마이너스 65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이래서 이 문제의 모든 풀이를 마칠게요.